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바다는 숨이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물결은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두꺼운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처음 불길함을 느낀 건 바로 그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당시 29이었고 프리랜서로 다큐멘터리 촬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건물이나 외딴 섬, 오래된 어촌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찍는 일이 많았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음산한 분위기에 꽤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전라남도 신안 근처의 작은 섬 하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제가 겪은 일 때문에 괜한 소문이 퍼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 섬에는 하루에 배가 2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배를 놓치면 꼼짝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그래서 외지인들은 대부분 해가 지기 전에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촬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라진 어선 이야기를 다뤄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저는 꽤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배라고 불리는 낡은 어선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선원들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은 과장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술자리 괴담이거나 관광객들 겁주기 위한 소문 같은 것.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섬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지나칠 정도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부두에서 장비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이 제 카메라 가방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울서 왔어? 네. 뭐 찍으러 왔는데? 옛날 어선 이야기 좀 들으려고요. 그 말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담배를 든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배는 왜? 인터넷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실종 사건도 있었다고 해서 가지 마시오. 노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바다 나가지 말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늦은 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뒤쪽 바다를 잠깐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안 돌아왔어. 그날 저녁 저는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저녁상을 차려주면서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배 찾으러 온 거예요? 이상하게도 섬 사람들은 어선 이름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배라고만 불렀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짠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 냄새가 유난히 역했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아는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밤에는 절대 방파제 쪽 가지 마요. 왜요? 들려. 뭐가 들리는데요?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뜨던 손이 멈췄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배 들어오는 소리.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닷마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어선 엔진 소리를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천둥은 없고 공기만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박집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아주 느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낡은 디젤 엔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두구두두두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아주 살짝 걷었습니다. 방파제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바다가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달빛이 있는데도 수면이 전혀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검은 기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아주 낡은 어선 하나가 파도도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배의 형태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녹슨 선체, 기울어진 조타실, 찢어진 그물, 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너무 이상할 정도로 미동도 없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그 모습이 꼭 젖은 마네킹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판 위 사람들 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확히 제 쪽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놔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었는데도 머릿속은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다. 섬 분위기에 괜히 예민해진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박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방문 앞까지 다가오는 소리. 철벅, 철벅,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깥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툭 문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인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그때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문틈 아래로 짙은 비린내, 썩은 바닷물 냄새, 마치 오래 물속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게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확신이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없었지만 문 너머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문 아래로 들이운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허리를 숙여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철벅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그리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 그 뒤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점점 멀어지는 소리. 저는 새벽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민박집 안은 이상할 만큼 어두웠습니다. 그게 흐린 날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상태 때문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은 따갑고 머릿속은 멍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방문 앞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은 분명 거기에 있었습니다. 복도도 끝 계단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물이 뚝뚝 떨어진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색이 이상했습니다. 맑은 바닷물 색이 아니라 검붉은 빛이 살짝 섞여 있었고 꼭 오래된 녹물처럼 보였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걸레를 가져왔고 발자국을 미친 듯이 문질러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누가 왔었어요? 제가 묻자 아주머니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요. 근데 발자국이 있잖아요. 봤어도 모른 척해요.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거의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단순한 괴담이라고 하기엔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는 계속 복도 끝 계단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었고 창문 유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자꾸 끊겼습니다. 치지직, 짧게 잡음이 섞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주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결국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방파제 쪽 좀 가보려고요. 그 말이 나오자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지 마요.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그 배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겁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밤에 본 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제가 헛것을 본 건지. 결국 저는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섬은 낮인데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어촌이면 멀리서라도 작업 소리나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곳은 마치 버려진 마을 같았습니다. 창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계속 썩은 생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훅 끼쳐왔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한 뒤 저는 어젯밤 그 배가 있었던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색빛 바다만 천천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박구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슈퍼 앞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늘도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눈밑이 유난히 꺼내 보였습니다. 뭐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샷 대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배,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노인은 방파제 난간에 기대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엔진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엔 배를 봐. 그게 뭔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담배를 바다 쪽으로 던졌습니다. 원래 저 바다에서 사람 많이 죽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와 함께 썩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고기 욕심 때문에 무리해서 바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태풍 와도 나가고 안개 껴도 나가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좀 달랐어. 왜요? 사람이 변했거든.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변했다고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뒤부터.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딱 그 말이 끝나자 주변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갈매기 소리도, 파도 소리도, 전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모른다. 노인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 돌아왔어. 그 순간 묘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생존자가 있었다고요? 살아는 있었지.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구조됐을 때 계속 중얼거렸어. 밤마다 누가 배 밑에서 문 두드린다고. 툭. 노인이 손가락으로 난간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툭.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지. 툭. 근데 그 사람 죽고 나서부터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 배가 보인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 섬인데 이상하게 영상 하나가 전송돼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시간은 새벽 2시 14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제가 엔진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요? 노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은 14초짜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축축한 숨소리,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엔진 소리.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문 열지 마. 그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바닥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판, 젖은 갑판, 그리고 카메라 끝부분으로 맨발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새하얗게 불어터진 발,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던 시체 발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봤소?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안개 사이로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아주 멀리 있었는데도 형태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녹슨 선체, 기울어진 조타실, 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는 그림자들. 낮인데도 노인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판 위 그림자 하나가 천히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마치 이쪽으로 오라는 것처럼.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치지직. 영상이 저절로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내려와.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꺼! 저는 급하게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젖은 숨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목소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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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다 쪽에서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방파제를 집어삼킬 정도로. 그리고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맨발 소리였습니다. 안개는 정말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멀리 떠있던 어선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손끝조차 흐릿해질 정도로 시야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바닷바람 특유의 짠 냄새도 사라졌고 대신 눅눅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창고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철벅.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은 제 팔을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움켜쥐었습니다. 가야 혀!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개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희미한 사람 형태 같은 것들이 안개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걸을 때 어깨나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 그림자들은 꼭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미끄러지듯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그리고 점점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노인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그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방파제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물 젖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철벅, 철벅, 철벅.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안개 속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같이 축 늘어진 자세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전부 물에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얼굴은 안개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부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얼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그대로 골목 안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즈음 우리는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문을 거칠게 닫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쿵! 그리고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봤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린내, 썩은 물 냄새, 그게 아직 코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어망과 부표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벽은 습기로 검게 얼룩져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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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몇 번이나 라이터를 허쳐서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그 배 본 사람들, 오래 못 버텨.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들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꿈을 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 밤부터였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꿈, 아무 소리도 없는 바다, 그리고 물 아래에서 누군가 계속 배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그 꿈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먼. 대체 그 배가 뭐길래 이러는 거예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끼익 낡은 철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그 배 타던 선장이 있었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욕심이 심한 인간이었지. 돈 때문에면 뭐든 했어. 그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풍 경보 떠도 바다 나가고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러다 어느 날 안개 낀 밤에 실종됐어. 그 어선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구조 신호가 한 번도 안 왔어.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비 고장 아니었을까요? 아니.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배가 일부러 신호를 끄는 것처럼 사라졌어. 순간 창고 안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돌아왔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배가? 응. 사람들은요? 노인은 담배 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불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갑판에 다 서 있었어.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그림자들, 젖은 사람들,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모습. 근데 안 움직였어.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름 불러도 가까이 가도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 죽어 있었거든. 창고 안전구가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파직. 순간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한 명만 살아있었어. 그 생존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걔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 순간 쿵 창고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노인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끼익 철문이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노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왔네. 쿵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문에 바짝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구예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따라온 겨. 그 순간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물, 썩은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쿵. 문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밖에 있는 건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일정한 간격도 없고 마치 문이라는 걸 처음 만져보는 무언가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쿵, 철벅. 바로 문 앞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꼭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추워. 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답하지 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잠깐이지만 문을 열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추운 사람을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감정.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밖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안에 있잖아. 철문이 천천히 긁혔습니다. 끼익, 봤잖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분명 어젯밤 영상 속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창구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천막 아래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부적 뭉치였습니다. 색이 거의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 주변에 그것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들어오는데 쿵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문 중앙이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바깥에서 엄청난 힘으로 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아래 틈으로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새하얗게 불어터진 손가락, 손톱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피부는 오래 물에 잠긴 시체처럼 흐물흐물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스쓱. 마치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는 것처럼.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아래로 비집고 들어온 손가락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퉁퉁 불어 있었고 군데군데 살점이 벗겨져 검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톱은 반쯤 뜯겨 있었는데 그 밑에는 검은 모래 같은 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더듬듯 기어왔습니다. 마치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노인은 급하게 부적 하나를 떼어 손가락 위에 붙였습니다. 순간 고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낮고 갈라진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꼭 아픈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말 추위에 떨다가 겨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밖의 존재가 갑자기 문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창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고 전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불러야 들어와. 뭐요? 안에서 받아줘야 혀. 그 말이 끝나자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도윤아.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 존재 앞에서는 노인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답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돼. 철문에 무언가 이마를 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춥다.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머리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불쌍하다는 감정이 억지로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감정을 손으로 헤집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새하얗게 흐려진 눈, 동공이 없었습니다. 물에 오래 잠긴 생선 눈처럼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눈이 움직이지도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욕설을 내뱉으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바다에서 죽었자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의 존재가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안 나. 그 웃음은 사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의 소리 같기도 했고 물속에서 끓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배 안은 따뜻했는데 그 말과 함께 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자물쇠가 삐걱거렸습니다. 노인은 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뒤로 가! 우리는 창고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저와 노인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망더미 뒤쪽. 아주 어두운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예요?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 구석에서 젖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 누군가 물을 토해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망 사이로 사람 형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 축 늘어진 팔, 그리고 물에 흠뻑 젖은 얼굴. 저는 순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창고 안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피부가 일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눈은 흐릿하게 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표정이 너무 멀쩡했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려줘.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사람인가? 어디 숨어 있었던 건가? 하지만 노인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보지 마. 노인이 절 거칠게 밀쳤습니다. 동시에 그 존재가 갑자기 고개를 꺾었습니다. 뚝.
사람 목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너무 크게, 턱이 거의 가슴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 안에서 검은 바닷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퍽, 바닥으로 떨어진 물에서 썩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존재가 웃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같이 가자. 그 순간 창고 전등이 꺼졌습니다. 팟, 완전한 암흑. 저는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뚝뚝, 그리고 철벅. 바로 제 앞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 냄새, 비린 숨, 그리고 피부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감어.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배를 봤네. 온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환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쨍!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등유 램프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확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창고 안에 서 있던 것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5. 전부 흠뻑 젖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거나 팔이 뒤집혀 있거나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노인이 절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창고 뒤편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물 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철벅철벅철벅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창고 뒤편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왜 벌써 나온겨? 왜? 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소리치자 노인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것들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뒤에서 물 젖은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라 골목 끝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절대 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도 뒤에 존재들은 여전히 천천히 걷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오른쪽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어디가?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담벼락 위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비슷한 것.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팔다리는 거미처럼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벽에 붙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거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입만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이빨이 드러났고 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자세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히 뒤틀린 채 담벼락에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노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뛰어! 우리는 다시 골목 안을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닥은 금세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철벅, 철벅,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라면 뛰다가 숨이 차야 하고 속도가 변해야 하는데 저것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치 시간 감각 자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결국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가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거칠게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장롱까지 밀어 막았습니다. 관.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폐가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 같았습니다. 천장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축축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제사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노인은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로 뒤까지 따라오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에 기대어 한참 동안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타닥, 타다닥.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것들은 다 돌아오진 않아.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건 길을 잃어. 노인은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몸은 죽었는데 정신이 아직 배 안에 남는겨.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피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야 근디 그 배는 아니었어.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끼익. 그 배 안에는 아직도 뭔가 남아있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못 보내고 붙잡는 게.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원래 그 배 탔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날 내가 아파서 못 나갔어.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그날 출항하면 안 됐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안개가 심했거든.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돈 욕심 때문에 나갔지. 고기 많이 잡힌다고. 노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3일 뒤에 배가 돌아왔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배 안이 이상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요? 조용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났어. 원래 어선이면 엔진 끄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미끄러져 들어왔어. 순간 어젯밤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파도도 없이 움직이던 낡은 어선. 사람들은 갑판에 서 있었어.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부 젖은 채로. 저는 모간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움직였어. 창문 밖에서 무언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알았지. 그가 숨을 삼켰습니다. 다 죽어 있었어. 순간 폐가 안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이 다 흐려져 있었고 피부는 퉁퉁 불어 있었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는 제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웃고 있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웃고 있었다고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그 순간 툭!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손등 위로.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색이 검붉었습니다. 녹물 같기도 하고 핏물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사람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부은 얼굴, 축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 흐릿한 눈. 그 얼굴이 천장 틈에 끼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쾅! 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왔어.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천천히 움직이는 젖은 발소리,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폐가는 분명 1층뿐인 구조였습니다. 위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그리고 쿵! 무언가가 바로 천장 위에 멈췄습니다. 나무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삐걱, 마치 무거운 사람이 위에 올라선 것처럼. 노인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천장 위의 존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긁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르륵.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느리게, 길게. 스크르륵. 머리끝이 쭈뼛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 틈 사이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 제 얼굴 옆으로 떨어진 물에서는 심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노인은 거의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찾은겨?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이번에는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젖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스크르륵. 천장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손가락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부러터진 손가락들이 틈 사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찾는 것처럼. 손가락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삐져나온 부러터진 손들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피부는 흐물흐물했고 손톱 끝은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뚝 떨어졌고 물방울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비린내가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제 머리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촉감만으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노인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손가락 끝이 제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얼음물 속에 오래 담가둔 고기 덩어리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느라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스흐, 그 감촉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은 없는데 억지로 움직이는 물체 같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있다. 순간 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손가락들이 미친 듯이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지직.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 우리는 그대로 패가 안쪽 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철벅! 동시에 물튀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잡아! 가지마! 같이 가!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노인은 문을 닫고 몸으로 막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로 무언가 달려와 문에 부딪혔습니다. 쾅! 문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와 깨진 거울, 오래된 이불 더미께 없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꽝! 다시 문이 흔들렸습니다. 문 아래로 검붉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문 밖에서 젖은 발소리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여러 명. 그리고 그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빨리 나와요. 저것들 와. 그 순간 저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진짜 아주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도움을 주러 온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문 아래 틈으로 보이는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새하얗게 불어터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의 존재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봤네. 그리고 갑자기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 느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었는디. 뭘 찾는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장롱 밑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있구먼. 저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어선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배. 그건 제가 계속 보고 있던 바로 그 어선이었습니다. 녹슨 선체, 기울어진 조타실, 찢어진 그물. 사진 속 선원들은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 명이 흐릿했습니다. 사진 끝자락에 서 있는 남자 하나, 얼굴 부분이 물에 번진 것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장이요. 얼굴이 왜 이래요?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찍고 3일 뒤에 실종됐거든. 꽝!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의 것들이 거의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급하게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 배 안에 들어가야 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요? 끝내려면 들어가야 혀.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미쳤어요? 저기 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가 널 봤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끼익. 한 번 눈 마주친 사람은 계속 불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사람들, 노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바다로 갔어.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꿈, 검은 바다, 그리고 물 아래에서 누군가 계속 속삭이던 소리. 내려와.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있던 사람 목소리처럼.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안에 뭔가 있어. 죽은 것들을 못 가게 붙잡는 거. 그게 뭔데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른다. 꽝! 문 위쪽이 부서졌습니다. 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 하나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있다. 저는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하얗게 흐려진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창문 깨! 저는 정신없이 옆에 의자를 들어 판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낡은 판자가 부서졌습니다.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동시에 문도 무너졌습니다. 쾅! 젖은 것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진흙 바닥에 구르며 온몸이 젖었습니다. 노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빗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물 젖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그리고 이번에는 노랫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 여러 명이 동시에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 저는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제 팔을 붙잡고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배가 들어왔어.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그 빛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멀리 부두 끝,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어선 하나를 아무 소리도 없이 비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사라지자 바다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배, 비바람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낡은 선체에는 검붉은 녹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찢어진 그물들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까지 보였습니다. 8명. 전부 축 늘어진 자세로 부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네. 노인이 숨막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는 엔진 소리도 없이 부두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도가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배 주변 물결만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그 배를 밀어주는 것처럼. 뒤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우리를 따라오던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혀.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 노인의 얼굴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널 기억했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했다. 그 표현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부두 끝까지 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배는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정박하는 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배가 들어오면 쇠 부딪히는 소리나 밧줄 당기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이 배는 꼭 물 위를 미끄러져 온 유령 같았습니다. 철컥! 갑자기 배 옆에서 사다리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갑판 위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노인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올라가? 같이 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간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 열쇠를 다시 쥐어줬습니다. 좋다 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기 열면 돼. 뭘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쪽 안개 속에서 무언가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사람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이미 가까웠습니다. 노인이 절 밀었습니다. 빨리.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차가운 물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판 위 사람들 중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느리게. 뚝.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거의 썩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턱뼈 일부가 드러나 있었고 눈은 흐릿하게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왔네.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갑판 위에 발을 디딘 순간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썩은 바닷물 냄새, 생선 내장 썩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갑판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빗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바닥 자체가 젖어 썩고 있는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아직 부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불어터진 손들. 수십 개의 손이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닫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들이 노인을 안개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벅, 철벅, 발버둥치는 소리, 젖은 비명,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부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갑판 위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인 건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는 키가 컸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 절반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아직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갑판 아래로 이어지는 문에 부딪혔습니다. 끼익.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래에서 어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두구두구두구.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 배는 멈춰 있었는데 아래에선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갑판 아래를 가리키며 내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꿈속처럼 계단 아래로 한 발, 또 한 발.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썩은 물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곰팡이 냄새.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복도가 있었습니다. 낡은 전등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물이 얕게 고여 있었습니다. 철벅. 제가 움직일 때마다 물이 흔들렸습니다. 복도 양옆에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가장 끝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무서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가짜라는 걸 아는데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 복도 끝 문 아래로 물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갔습니다. 철벅. 그 순간 옆방 문 안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낯선 남자 목소리. 다른 방에서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복도 전체가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추워. 열어줘. 혼자 두지 마.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맨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철벅, 철벅.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훨씬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길게 젖은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존재의 주변 공기만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적의 선장이었습니다.